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을 내줄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B클럽들도 이강인을 포기할 생각이 없어요. 2026년 5월 유럽 축구판이 한국 선수 한 명을 두고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어요. 이 상황을 만든 게 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이 채널에서 대한민국의 진짜 실력을 팩트로만 전달하고 있어요.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먼저 사태의 시작부터 볼게요. 2026년 5월 9일 프랑스 스포츠 매체 레키프와 퀘스트 프랑스가 같은 내용을 보도했어요.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 덴벨레, 바르콜라와 재계약 협상을 전면 중단했다.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인 아스날전 이전까지 재계약 관련 미팅이 아예 없다고 못을 박았어요. 이 발표 하나가 유럽 축구계를 흔들었어요. 이강인의 유럽 이적이 다시 현실적인 얘기가 됐거든요. 숫자로 한번 볼게요. 이강인의 현재 계약은 2028년까지예요.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을 팔겠다고 하면 요구하는 금액이 4천만 유로예요. 우리 돈으로 약 600억 원이에요. 근데 이게 싼 건지 비싼 건지 감이 안 오시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600억 원짜리 이적료를 아시아 시장 잠재력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봤어요. 유럽 클럽이 한국 선수 한 명의 경제적 가치를 단순히 축구 실력만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 팬덤, 아시아 시장, 스폰서십 가치까지 통째로 계산한 숫자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이강인이 얼마나 뛰어난 선수인지부터 한번 볼게요.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맹에서 리그 2과 챔피언스 리그를 동시에 뛰고 있는 미드필더예요. 왼발 기술과 드리블, 패스 연결력에서 유럽 정상급이라는 평가를 받아요. 파리 생제르맹이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 결승까지 진출했어요. 아스날을 상대로 역대 최고 무대를 밟고 있는 팀에 이강인이 있어요. 유로파 리그, 프리미어 리그, 라리가 구단들이 동시에 이 선수를 원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유럽 최강들의 전력 분석팀들이 전부 이강인을 탐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놀라운 게 나와요. 파리 생제르맹이 재계약 협상을 중단한 건 이강인을 내보내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정반대예요. 이 구단이 시즌 중반마다 써온 전략이 있어요. 중요한 경기 직전에 재계약 논의를 완전히 끊어버려요. 선수들이 돈 걱정, 이적 걱정 없이 경기에만 집중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챔피언스리그 결승을 앞두고 선수들의 머릿속에서 이적 시장 생각을 완전히 지운 거예요. 이게 지난 2시즌 내내 반복된 방식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효과가 있었어요. 파리 생제르맹은 지금 리그 1 1위에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올랐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강인 입장에서 이게 마냥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재계약 협상이 멈췄다는 건 결국 이강인이 스스로의 미래를 고민할 시간이 생겼다는 뜻이거든요. 문제는 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주전 자리를 못 잡고 있다는 거예요.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로 갈수록 출전 시간이 줄어드는 패턴이 이번 시즌에도 반복됐어요. 엔리케 감독이 전술적으로 중요한 경기에서 이강인을 아끼는 건지 아니면 완전한 신뢰를 안 주는 건지 해석이 엇갈려요. 이게 이강인한테는 고민이에요. 세계 최강의 팀에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 그라운드에 없는 선수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팀에서 확실한 주전으로 뛸 것이냐. 2026년 월드컵까지 딱 몇 달 남았어요. 주전 경기력이 국가대표 경쟁에도 직접 영향을 줘야. 잠깐 이것도 짚어볼게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왜 이렇게 이강인을 원할까요? 아틀레티코는 1월 이적 시장에서도 이강인을 잡으려 했어요. 스포츠 디렉터 마테오 알레마니가 직접 이강인을 목표로 찍었고 에이전트와 초기 접촉까지 했어요. 파리 생제르맹이 그때는 팔지 않겠다고 버텼어요. 아틀레티코가 이번 여름 다시 움직이고 있어요. 아틀레티코는 왼발잡이 공격수이면서 오른쪽 측면도 소화할 수 있는 선수를 원해요. 이강인이 딱 그 유형이에요. 여기에 아시아 시장에서의 브랜드 가치, 한국 팬덤까지 계산하면 아틀레티코 입장에서 이강인은 전술적으로도 상업적으로도 이득인 선수예요.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구단들도 손을 뻗고 있어요. 정확한 구단명은 아직 특정되지 않았지만 파브리스, 호킨스 같은 유럽 이적 전문 기자들이 여러 잉글랜드 클럽이 이강인에게 문의를 넣었다고 확인했어요. 프리미어리그는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리그예요. 한 시즌 방송권만 수조 원이에요. 이강인이 프리미어리그에 가면 연봉, 스폰서, 팬덤 규모가 지금과는 차원이 달라질 수 있어요. 크리스탈 팰리스는 이강인에게 주전 보장과 이적료 약 450억 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출전 보장이 들어간 제안이라는 게 핵심이에요. 이강인이 가장 원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강인이 가진 의미를 좀 더 크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이강인은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에서 스페인 발렌시아 유소년팀에 직접 건너가서 라리가를 거쳐 세계 최강 파리 생제르맹까지 올라간 선수예요. 한국 축구 역사에서 이런 경로를 밟은 선수가 없어요.
손흥민이 분데스리가를 거쳐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것과는 또 다른 루트예요. 이강인은 어린 나이부터 유럽에서 성장해서 유럽식 기술 축구의 정점에 올라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한국 축구가 단순히 강한 게 아니라 유럽 최고 무대에서 완전히 통하는 수준에 올랐다는 증거거든요. 지금 이 채널 구독 중이시라면 좋아요와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대한민국 스포츠가 세계 무대에서 써내려가는 기록들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게요. 숫자로 다시 한번 볼게요. 이강인의 시장 가치를 파리 생제르맹은 4천만 유로, 약 600억 원으로 봐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 금액이 아시아 잠재력 포함해서 합리적이라고 봐요. 크리스탈 팰리스는 약 450억 원의 주전 보장까지 제시했어요. 한국 선수 한 명은 놓고 유럽 클럽들이 600억 원, 안팎의 이적료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는 게 지금 이강인의 위치예요. 리그원 1위 팀 선수가 600억에도 싸다는 평가를 받는 선수. 10년 전 한국 축구에서 이런 선수가 나올 거라고 상상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이강인이 어디로 갈지는 아직 결정 안 됐어요. 파리 생제르맹에 남을 수도 있어요. 아틀레티코로 갈 수도 있어요. 프리미어리그로 날아갈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 됐든 이강인은 한국인이에요. 어디에 있든 유럽 최강 무대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 축구의 실력이에요. 여기서 잠깐 짚을 게 있어요. 파리 생제르맹이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올라간 것 자체가 대단한 일이에요. 챔피언스리그는 유럽 32개국에서 모인 최강 클럽들이 붙는 리그예요. 거기서 결승까지 오른 팀에 한국 선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강인이 출전 시간이 많든 적든 그 팀의 일원으로 결승 무대를 밟는다는 것 자체가 역사예요. 몇 년 전만 해도 한국 선수가 챔피언스리그 결승팀 로스터에 이름을 올린다는 건 상상하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강인의 여름이 뜨거워질 건 확실해요. 챔피언스리그 결승이 끝나면 재계약 협상이 다시 시작될 거예요.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을 계속 원한다면 계약 연장 제안이 나올 거예요. 아틀레티코와 프리미어리그 구단들은 그 전에 공식 오퍼를 넣을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 이 모든 협상의 배경에 깔려 있어요. 월드컵 직전 최상의 컨디션과 출전 분량을 유지하는 게 국가대표 경쟁력에 직결되거든요. 이강인의 클럽 선택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 전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대한민국 축구가 걸어온 길을 한번 생각해봐요. 1990년대만 해도 한국 선수가 유럽 리그에서 뛴다는 것 자체가 뉴스였어요. 2002년 월드컵 4강 이후 박지성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간 게 충격이었어요. 그 다음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주전으로 자리 잡았어요. 이제 이강인은 세계 최강 클럽 파리 생제르맹에서 챔피언스리그 결승을 경험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 이강인을 놓고 아틀레티코,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이 줄을 서고 있어요. 한국 축구가 30년 만에 어디까지 왔는지를 이 한 장면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강인이 어디로 가든 응원할게요. 유럽에서 한국 선수가 600억 원짜리 몸값으로 이적. 시장 최고 관심 선수가 됐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미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레벨이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이 채널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대한민국이 세계 무대에서 만들어가는 기록들 계속 전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충격적인 소식 가져올게요.